292페이지에 이제 5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이 나오는데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그냥 원시 취득, 승계 취득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3번 해가지고 오른쪽 하단에 점유승계 효과가 나오거든요.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점유하고 있고 15년을 점유했고요. 을이 그것을 넘겨받아서 을이 또다시 5년을 점유하면 을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고 합산해가지고 20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는 거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갑이 악이고 을이 선이라면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하게 되면 이때는 악의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고 합산해서 뭐죠?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데 합산해서 점유를 주장하게 되면 뭐가요? 하자가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을은 선의의 5년을 주장하거나 악의 20년을 주장하거나 뭐 할 수 있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에서 을로 점유가 승계된 이유가 상속이라면 그때는 선의의 5년을 주장하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악의 20년을 주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뭐예요? 상속지키기 때문에 아버지가 악이면 상속받은 사람도 뭐죠? 악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판례 같은 취지고요. 이거 우리가 취득시효 할 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의 소멸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점유에 효력해서 1번 점유의 추정적 효과가 나옵니다. 1번 점유의 태양에서 아까 했죠. 선의, 병원, 공연, 자주 점유는 추정이 되고요. 뭐는 추정되지 않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다만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 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고요. 2번 점유 계속도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점유 전후 양시점만 입증한다면 중간에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3번 권리의 적법 추정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점유무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이렇게 나와있죠. 행사하는 권리는 요거를 똥골뱅이 쳐서 밖으로 뽑아서요. 소유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편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을 합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꼬질이 안경은 저 인간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함으로써 뭐임을 추정받는 거죠? 소유자임을 추정받는 거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요 200조는 동사에만 적용된다는 거죠. 부동산의 경우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 건물 5층에서 강의를 하고 아무리 제가 불티나게 보여도 여러분 그 누구도 저 인간이 이 빌딩 주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로 추정받아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에 하나입니다. 대표제가 나와 있죠. 점유의 추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산의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 시 그 동산에 관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려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X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점유자는 선악 불문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적법한 권한은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부동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3번 물건의 점유자는 선입평은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4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5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유권에 대해서는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뭐 어디서 반드시 내냐면 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요. 일단 정리하고 교재를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얘기겠죠. 점유하고 있다가 그 물건을 돌려주게 됐을 때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결국은 뭐가 되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 주의할 점. 아까도 시험에 나와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권자가 돌려줬다.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따로 적용돼요. 뭐 전세권자다, 지상권자다, 유치권자 같은 어떠한 권한에 의해서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게 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별도로 민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규정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된 사람을 말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갑자기 점유자는 임차인, 회복자는 임대인 이걸 집어넣어 버리면 완전히 뭐가 돼요? 삼천포가 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노숙자인데요. 아내 집이나 그냥 문을 열어봤더니 비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몰래 들어가 살다가 2달 만에 쫓겨나게 됐다면 그 노숙자가 뭐가 돼요? 점유자고 돌려받은 사람이 뭐가 돼요? 회복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남자가 혼자 오피스텔에 사는데 출근하고 와서 퇴근하면 묘하게 물건들이 좀 움직인 것 같아요. 이제 확실한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한 달, 2달 넘게 그러다 이상해가지고 CCTV를 설치했더니 이 사람이 출근하면 다락에서 여자가 기어 나와가지고 여자가 뭐죠? 낮에는 자기 집처럼 쓰고 지내다가 물건을 원상으로 놓고 그 인간이 퇴근할 때 몰래 다락으로 들어가서 살고 뭐 이런 게 한번 실제로 있었고 우리나라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아무튼 그런 것도 결국은 뭐예요? 점유자와 회복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만을 말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3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과실에 대한 개념은 제가 왜 한자를 쓰는지 아시겠죠? 고의 과실할 때 그 과실이 아닙니다. 열매 가짜거든요. 근데 과실은 뭐냐에 대해서 원래 법적인 개념은 목적물의 용법에 따라서 수취하게 되는 이득 이런 게 개념인데 그런 건 우리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불로소득. 다시 말하면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얻게 되는 소득을 통칭해서 뭐라 그러죠? 과실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요 불로소득 과실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천연과실. 사과 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암짓도 않았는데 가을에 사과를 따게 됐어요. 개를 키우는데 개가 옆집 개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새끼를 낳았어요. 소를 키우는데 우유를 짜고 닭을 키우는데 닭이 계란, 달걀을 낳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돼요? 천연과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정과실은 법률 규정에 의한 뭐가 돼요? 불로소득이라는 의미고요. 이자, 지료, 차임 등을 말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암짓도 안 하는데 뭘 받아요? 이자를 받죠. 이게 뭐죠? 불로소득이죠. 법정과실. 땅을 빌려줬는데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뭘 갖게 돼요? 지료.
건물을 빌려줬는데 차임을 받는다는 거 대표적인 뭐죠? 불로소득으로서 뭐가 되는 거죠? 과실이 되는 거죠. 일단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또 과실수취권이 선의 점유자에게 있다는 말은 결국은 지르나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이에 반해서 악의 점유자, 폭력, 음비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그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 점유자가 과실로 인해서 수취하지 못했다면 이때는 대가라도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남의 집 개를 끌고 왔어요. 근데 그 애가 뭘 낳은 거죠?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저는 남의 집 개인지 뻔히 어떻게 해요? 아니까 저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고요. 나중에 그 개를 돌려줄 때 엄마 개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뭐죠? 새끼 개도 뭐죠? 돌려줘야 된다. 근데 가슴 아프게도 요 개가 새끼를 5마리를 낳는데 4마리, 5마리 중에서 2마리가 죽었어요. 제가 주의를 잘 못해서. 그러면 과실로 뭐 하지 못했어요? 수취하지 못했으니까 이때는 죽은 강아지 2마리에 대해서는 뭐죠? 대가라도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선이면 과실수취권이 있고 악이면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어요. 근데 교재 볼게요. 1번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에서 의해가지고 나와 있고 요건 1. 점유자는 뭐 해야 됩니까? 선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핵심 판례 가지고 이런 말이 납니다. 선의 점유자도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해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냐면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민법이 선이면 과실수취권이 있고 악의 폭력, 음비한 경우는 과실수취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선이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죠. 일단 우리 민법은 선이면 과실수취권 인정된다라고 했을 뿐 뭐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까?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선이지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수취권이 인정이 되므로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무엇은 해줘야 되냐면 손해배상은 해줘야 된다. 요 얘기가 됩니다. 생각을 해보죠. 사과나무가 있는데요. 요게 갑의 소유예요. 근데 을이 이 사과나무를 점유하고 있는데 을은 이 나무가 갑의 나무인지 몰랐어요. 선이에요. 근데 다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갑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면 이 사람은 선이지만 뭐는 있는 거죠? 과실이 있는 거죠. 근데 가을에 사과를 2박스를 땄어요. 이 나무에서. 그랬더니 갑이 내 나무에서 딴 사과니까 내놔라 라고 하더라도 사과 2박스를 갑에게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선이이기만 하면 뭐가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 사람도 수취할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반환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갑은 을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게 되면 손해를 입습니다. 뭐 때문에? 을의 과실 때문에.
이렇게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불법행위라고 했죠. 따라서 이때 갑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무엇은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2번 점유물에 뭐가 나오죠?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이 나옵니다. 일단 점유물이 멸실되거나 훼손한 경우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멸실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점유자에게 멸실훼손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책임을 어떻게 부담하냐면 선의이고 and 자주 점유라면 이때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다만 악이거나 또는 타주라면 이때는 손해의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단 시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and 또는이에요. 악이어도 전부고요. 또는이니까 타주여도 뭐요? 전부예요. 그래서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려면 선의인데다가 뭐 해야 돼요? 자주까지 돼야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최근에는 기본 전제를 잘 깔읍니다. 이러한 책임도 점유자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때는 점유자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건물이 있는데요. 갑의 소유입니다. 근데 을이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고요. 또 갑의 건지 몰랐어요. 선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병이 지나가다가 이런 거지 같은 세상 해가지고 방화하는 바람에 건물이 홀라당 다 뭐가 돼버렸어요? 불타버렸어요. 그죠? 근데 불타버렸는데 다행히 을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으로서 얼마를 받았냐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는데 실제 건물이 전소가 돼서 피해본 곳은 1억 5천이었어요. 이때 을은 갑에게 얼마를 줘야 되나요? 1번 1억을 준다. 2번 1억 5천을 준다. 3번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 몇 번이에요? 1번 1억을 준다. 2번 1억 5천을 준다. 3번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 몇 번입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결론만 막 찾고 가요. 제가 최근 들어서 전제를 조심하자고 했죠. 점유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 고의 과실. 얘가 방화했잖아요. 얘한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3번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 이해되시죠? 점유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고의나 과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얘가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이놈이 라면 끓여 먹다가 깝죽대다가 불나서 홀라당 불탔다. 그러면 점유자에게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때는 얼마를 주면 되는 거죠? 1억만 주면 되는 거죠. 왜요? 자주이고 선이면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악이거나 타주면 어떻게 해요? 전부를 줘야 되니까 얼마를 줘야 돼요? 1억 5천을 줘야 되고요. 따라서 보험금 1억 원에다가 자기 돈 5천만 원 붙여서 누구한테? 갑에게 줘야 됩니다. 선이고 자주면 뭐예요? 현존 이익 범위. 악이거나 타주면 뭐죠? 전부입니다. 이 정도죠.
그 다음에 298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자면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 나와요. 자, 세 번째 이제 비용이죠. 일단 비용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필요비는 보존에 필요한 보존비나 수리비를 말합니다. 수리비. 유익비라는 말은 이익이 있는 비용이란 얘기고요. 쉬운 말로 하면 계량비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보일러가 고장난 것을 고쳤다면 뭐가 돼요? 필요비인 거고요. 보일러를 고치려고 보니까 손도 못 대겠어요. 그래서 아예 새 보일러로 바꿨다면 계량한 거니까 뭐죠? 유익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필요비는 뭐죠? 보존비, 수리비를 말하고요. 유익비는 뭐죠? 계량비를 말하는데 이러한 비용은 선의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선의의 점유자도 악의 점유자도 뭘요?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필요비의 경우에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이때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필요비의 경우에는 오히려 악의 점유자가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죠? 과실 수취권이 있죠. 따라서 과실을 뭐하게 돼요? 수취하게 되니까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죠. 오히려 누가요? 악의 점유자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게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악 불문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왠지 선이어야 되지만 악이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오히려 필요비는 누가 청구하는 거죠? 악의 점유자가 청구하는 거다. 왜냐하면 점유자가 선이어서 과실을 수취했다면 무엇을 청구하지 못해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유익비는 항상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회복제는 증가액이나 또는 지출 비용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고요. 물론 증가액을 줄 것인지 지출 비용을 증가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하냐면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일러를 최신식 보일러로 바꿨어요. 그럼 뭐죠? 유익비인데 유익비도 선악불문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현재 가치가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다. 그러면 뭐죠? 이익이 현존하는 거니까 뭘 상관할 수 있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기존에 그 보일러 갈기 전에 보일러는 가치가 뭐예요? 20만 원이었다면 증가액은 얼마인 거죠? 6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20만 원짜리 보일러를 철거하고 최신식 거꾸로 타는 보일러로 바꿨다면 이게 뭐죠? 계량비인데 현재 가치가 얼마라고요? 80만 원이고 기존의 보일러가 얼마라면요? 20만 원이라면 얼마 가치가 증가한 거죠? 60만 원이죠. 그리고 나서 이 보일러 바꾸느라고 얼마 들었습니까? 물어봤더니 100만 원 들었대요. 그러면 회복자는 증가액이나 지출 비용 중 아무거나 뭐요?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요. 얼마만 주면 되는 거죠? 60만 원만 주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좀 붙는 것은 나중에 볼 겁니다. 다 했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근데 좀 더 할까요? 좀 더 하면 일단 결론만 설명 나중에 할 겁니다.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은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가 있다. 허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단 기억해 두십시오. 다시 말하면 법원이 유익비를
줘야 될 기간을 뭐 할 수 있어요? 허락할 수가 있다. 이 정도입니다. 다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공부한 것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뭘 하냐면 돼지 농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50마리를 키운다. 근데 이웃에 있는 을도 뭘 하냐면 돼지 농장을 하는데 을 돼지 중에서 암돼지 한 마리가 기어서 갑의 농장으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기어서 들어온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기어서 들어왔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암돼지가 50마리하고 섞여 버리니까 갑은 을돼지란 사실을 모르고요. 또 지가 기어 들어왔으니까 갑에게는 뭐가 없어요? 아무런 과실도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열심히 살을 먹여 키웠는데 요 암돼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 돼지를 낳았어요. 몇 마리를 낳았냐면 한 타스 12마리를 낳은 거죠. 그죠? 12마리. 옛날에는 그 중국집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돼지 이렇게 있고 막 돼지 새끼들이 막 젖먹는 게 쭉 달려있는 거 사진 많은데, 그죠? 그림 같은 거. 아무튼 새끼 돼지 뭐죠? 12마리를 낳았고요. 그래서 을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갑한테 와서 첫째, 암돼지, 엄마 돼지를 돌려달라고 갑에게 요구하네요. 요 암돼지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돼?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되나요? 암돼지는 동산이죠. 동산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갑은 선이고 무과실로 요 동산을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혹시 아까 선의취득을 배웠잖아요. 갑의 요 암돼지를 선의취득한 건 아닌가요? 만약에 선의취득했다면 갑의 돼지니까 돌려줄 필요 없죠. 선의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기어 들어왔다는 말이 중요하다. 왜요?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기어서. 거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암돼지는 갑이 뭐하지 못했어요? 선의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을에게 뭐 해야 돼요? 반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때 을이 내 돼지가 난 새끼니까 새끼 돼지도 달라고 막 지랄거려요. 요 새끼 돼지 갑이 을에게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어요? 줘야 됩니까? 줄 필요 없습니까? 새끼 돼지는 여기서 뭐예요? 과실이죠. 그죠? 강아지가 과실이면 새끼 돼지도 과실이겠죠.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습니까? 과실 수취권이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갑은 뭐예요? 선이니까 과실 수취할 수 있으니까 새끼 돼지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경직되셨어요. 그냥 공부한 거 복습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을이 엄마 돼지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열받았어요. 야, 그지 같은 놈아, 그 돼지 새끼가 얼마나 처먹었는지 알아? 사료값 내놔. 갑이 을에게 사료값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료값은 비용이죠. 무슨 비용이에요? 필요겠죠. 안 먹으면 뭐죠? 돼질 테니까. 그죠? 돼지가 돼질 테니까. 그죠? 보존비죠. 필요비죠. 자, 사료값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죠? 왜냐하면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엄마 돼지는 뭐죠? 돌려주고 새끼 돼지는 뭐죠? 갑이 받고 그 대신 뭐는요? 사료값은 받을 수가 없다. 이 공평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숫돼지가 기어 들어왔어요. 숫돼지는 새끼 달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실이 없으니까 숫돼지는 돌려주되 뭐요? 사료값은 청구할 수가 있다.
그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민법이라는 게 오묘합니다. 이 배우실 때는 아까 표정 보니까 이런 그 자체 이게 뭐야 막 이런 표정. 그죠?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게 또 이게 쓸데없는 규정 같지만 사건을 해결할 때 굉장히 뭐죠? 공평하게 해결해줘요. 이 규정들이.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가 이렇게 열렸어요. 감나무에 감이 열렸는데 우리 집 이렇게 뭐죠? 이렇게 담을 넘어서 이렇게 우리 집 마당에 줄렁줄렁 열려 있어요. 요 감나무에 감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 안 되겠죠. 왜요? 옆집의 감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악의 점유자는 남의 감나무인지 보니 아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죠? 과실수취권이 없는 거죠. 감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바닥에 막 굴러다녀요. 요거 감 주워 먹을 수 있어요? 주워 먹으면 안 돼? 아니 배운 거 응용해야죠. 안 되는 거죠. 왜요?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잖아요. 옆집의 감이 내 바닥에 떨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요 감 뭐 할 수 없어요? 주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닭이 자꾸 우리 집 마당에 와서 계란을 낳고 가요. 달걀을. 그 달걀 먹으면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안 된다. 왜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잖아요. 옆집이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 집 닭장 안에다가 달걀을 넣고 갔대요. 한 달 동안.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 옆집의 닭이 나도 모르게 우리 집 닭장에다가 달걀을 넣고 갔다. 나도 몰랐다. 뭐죠? 선이고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그 달걀은 뭐 해도 돼요? 먹어도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측에 299페이지에 대표 예제가 나오죠. 이거 보기 전에 먼저 하나 볼게요. 자, 295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295페이지 오시면 다시 볼게요. 자, 1번이 답이죠. 1번 읽어볼게요. 동산의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 시에 그 동산에 관한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려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다. X에. 왜 X인 거죠? 요거죠. 요 점유자는 누구 말을 말한다고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뭐요? 점유한 사람만을 말한다. 만약에 임차권이다, 전세권이다, 지상권이다, 유치권이다, 뭔가 권한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요 규정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점유자를 이유로 비용을 상한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는 점을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 규정 자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규정이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뒤로 가서 다시 문제를 풀어볼게요. 299페이지 1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증가액이 현존한다 하더라도 그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유익비에 대해서 이익이 현존하면 증가이익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죠. 2번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X죠.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3번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X죠. 현존이익 한도에서 책임을 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뭐 해야 돼요? 자주 점유해야 되죠. X는. 5번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 상한 청구권을 유치권 항변할 수 있다. X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동문서답이에요. 야,
너 있잖아. 뭐라 할까요? 니네 집 자전거 내놔. 그때 이놈이 자동차는 못 줘 이런단 말이죠. 자전거 내라 그랬더니 자동차는 못 줘 이런단 말이죠. 사후정이죠. 그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니 등기 말소해줘 그랬더니 나 반환 못해 이 얘기잖아요. 말소해 달라 그러면 말소를 못하든지 이래야지. 답변이 뭐예요? 유치권이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반환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니까 완전 뭐죠? 동문서답이고 나중에 유치권 할 때 또 보자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5번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점유자죠. 그럼 소유권이 있다고 믿었다는 말은 뭐죠? 자주점이고 또 뭐예요? 선이죠. 선이고 뭐예요? 자주면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므로 회복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맞는 질문.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2번 또 물어볼까요? 틀린 걸 찾네. 1번.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 선의 점유자가 뭘 수취했어요?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하죠. 2번 점유물의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이에요. 그러면 타주란 얘기죠.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타주니까 전부를 배상해야 되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맞죠? 3번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악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맞죠? 왜요? 필요비든 유익비든 선, 악 불문하고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4번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의 상환기간의 허용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뭐만 그런 겁니까? 유익비만 그럽니다. 필요비는 그런 거 아닙니다. 5번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어딨나요? 요거죠.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므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되 과실로 뭐하지 못했어요? 수취하지 못했다면 뭘 해야 됩니까? 대가라도 변상을 해야 되므로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4번.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점유물 보호청구권이 나와요. 일단 점유물 보호청구권도 반환청구권,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만 집중하시면 되냐면 반환청구권 해가지고 204조만 집중하면 돼요. 나머지 거는 안 보셔도 되고 요 204조만 집중하면 되는데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아주 어렵게 출제돼요. 정리를 보면 이거를 무엇과 같이 정리해야 되냐면 저번 주에 우리가 정리했던 물권적 청구권하고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누구여야 합니까? 물권자여야 한다. 두 번째, 상대방은 누구를 말하죠? 점유자를 말하는데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 없고요. 점유가 있다면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지 않는다. 그죠? 여기다가 3번에서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점유 회수 청구에서 추가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는 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204조 1항입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째, 침탈이 존재해야 됩니다. 침탈이라는 말은 강제로 사실상 지배를 박탈했다는 말이고요. 예로 기억하면 쉬워요. 훔쳐갔거나 뺏어간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훔쳐갔거나 뺏어갔다 같은 침탈이 존재해야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가 이런 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그 물건을 인도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갑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란 이유로 뭐 했냐면 취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갑은 취소한 후에 내 건데 내놔라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갑이 을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또 없어 보이기도 하죠. 그죠? 없다.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침탈이에요. 훔쳐가야 돼요. 뺏어가야 돼요. 사기당했든 어쨌든 갑이 을에게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침탈은 아니에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침탈이 존재해야 됩니다. 중요하고요. 이 항을 보시면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에 대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인 땐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합치면 선이음 특별 승계인에게는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누구한테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 훔쳐갔어요. 뭐 했어요? 절취해 갔죠. 그러면 뭐는 있는 겁니까? 침탈은 있는 거죠. 그런데 을이 이 카메라를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훔친 카메라를 인도를 해주면 했는데 병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었어요. 이때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동산이고 병이 선의 무과시여서 소유권을 선의 취득하더라도 뭐죠? 도품이니까 2년 내에는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렇지만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특별 승계인 얘한테는 뭐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게 왜 어려워진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두 사례 다 어차피 뭐 할 수는 있어요? 돌려받을 수는 있어요. 다만 무엇을 이유로는요?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는 사례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푸냐면 무조건 돌려받느냐 안 받느냐만 따지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오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반드시 뭐만 가지고 점유권만 가지고 침탈이 존재해야 되고 선의의 특별 승계에게 뭐 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한다. 꼭 기억까지 생각까지도 풀어야 돼요. 그 다음 3항 보시면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됩니다.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죠? 몇 년이죠? 1년.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1년은 뭐냐? 1년이 뭐이면 안 돼요? 소멸시효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권리의 행사 기간인 뭐로 이해하고 있냐면 제척 기간으로 이해합니다. 소멸시간이란 뭐죠? 제척 기간이고요. 또 1년이라는 기간은 출소 기간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1년 동안 무엇을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침탈이 존재해야 되고 선유 특별승계에게는 행사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만요? 1년 동안만 행사하는데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예요? 제척기간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뭐래요? 출소기간으로 이해된다. 아시죠?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방해 제거 청구권 의미 없고요. 넘겨보시면 방해 예방 청구권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303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 예제가 나오죠. 소유자 갑으로부터 가옥을 임차에 점유한 을을 병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그 가옥을 현재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법으로 몰아냈으니까 뭐가 있는 거죠? 침탈이 있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을이 살아야 된대. 병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불법으로 침탈해서 병이 뭐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죠. 1번 을은 병에게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맞죠? 왜요? 을은 점유자고 병은 뭐죠? 침탈했으니까.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맞죠? 왜요? 갑 임대인은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요. 3번 갑은 병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X죠. 왜요? 갑은 누굽니까? 간접 점유자고 간접 점유자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병의 점유 침탈 후 1년이 경과하면 을은 병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점유권을 이루어하는 반환 청구를 몇 년 동안만요?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 을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는 이상 병에 대하여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맞아요. 왜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이니까요. 그 다음에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가 나옵니다. 일단 이런 겁니다. 보시면 만약에 갑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후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에서 집니다. 왜요? 판사가 네가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하겠죠? 이때 갑이 판사에게 어차피 내 물건이니까 괜히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이참에 소유권을 이유로 돌려주라고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갑이 판사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논리를 다시 못 자, 지금 보시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한 후에 사기를 이유로 뭐요? 취소했으면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갑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에서 집니다. 뭐라 그랬어요? 판사가 네가 스스로 인도한 것은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겠죠. 이때 갑이 어차피 내가 소유권을 이유로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판사에게 그냥 소유권을 이유로 돌려주라고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갑이 판사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없다. 왜냐하면 교재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 하지 못합니까? 재판하지 못합니다. 이게 208조 2항인데 이 점은 아주 특이해요. 판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재판하는 사람 누구예요?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판사한테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면 뭐만 가지고 판단하라고요? 점유권만. 뭘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본권, 소유권을 이유로 뭐죠? 재판하지 말라고 민법이 어떻게 해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면 뭐만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점유권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니까 갑은 재판에서 뭐요? 져요. 판사에게 소유권을 고려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패소하면 갑이 이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해달라는 뭘 제기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면 가예요. 가. 양자의 소는 전혀 기초를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재판을 해서 패소했더라도 소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승소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두 가지 소송은 전혀 별개의 소송이고 서로 뭘 안 줘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번 해가지고 점유자에 뭐가 나오죠? 자력구제가 나오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침해가 있습니다. 침해가 있으면 그 침해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를 통해서 구제받는 것을 국가구제라고 하고요. 스스로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구제하는 것을 우리가 자력구제라고 해요. 뭐가 원칙이죠? 국가구제가 원칙이에요? 자력구제가 원칙이에요? 자력구제가요? 누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무죄를 연마해서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스스로 한다. 허용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국가구제가 뭐죠? 원칙인 거죠. 억울하고 분하더라도 누구를 통해서만요? 국가를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는 거 원칙입니다. 그러면 자력구제는 언제 허용이 되냐면 국가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대할 수가 없을 때, 기대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뭐죠? 자력구제권이 허용이 되고요. 자력구제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력으로 뭐죠?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자력방해권입니다. 누가 제 가방을 뺏어가려고 해요? 이때 국가로부터 구제받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제 스스로 힘으로 내 가방 뺏어가지 마라. 자력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력으로 뭐 할 수도 있냐면 뺏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뺏겼다면 스스로 힘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탈환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요건이 엄격해요. 동산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빼들 수 있고요. 추적 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적이 종료된 후에는 자력으로 탈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제 가방을 뺏어갔습니다. 그럼 제가 현장에서 2단 옆차기에서 뺏을 수 있고요. 또 쫓아가가지고 뒤통수를 때리고 뭐 할 수 있어요? 뺏을 수도 있는데 놓쳤어요. 놓치고 나서 한 2-5시간 지나서 골목길에 다시 마주치더라도 그때는 2단 옆차기 하면 안 돼요. 그때는 경찰에 연락을 해서 무엇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즉시만 가능해요. 뭐만요? 즉시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제 아파트에 밤늦게 퇴근하고 들어갔는데 문 따고 들어갔더니 제 거실에 이상한 놈이 누워있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데 얼굴에 싸움을 거시기하게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제 집인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나와서 제가 나와가지고 1층에 내려와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아이씨 내 집인데 내가 왜 죄송하지? 그때 야구방망이를 들고 쳐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즉시만 자력으로 탈환할 수 있고요. 한 번이라도 퇴각한 후에는 더 이상 자력으로 탈환할 수가 없고요. 무엇을요? 국가구제를 받아야 돼. 퇴각했으면 그때는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이상한 놈이 저의 집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무엇을요? 국가구제를 받아야 되고요. 그때는 재진입하면서 야광무늬로 후려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력방해권, 자력탈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법익이 침해되게 되는데 만약에 침해자의 법익이 침해됐다면 이게 뭐냐면 정당방위가 됩니다. 만약에 제3자의 법익이 침해됐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긴급피난이 되고요. 정당방위 긴급피난이면
민사적으로는 책임지지 않고요. 형사적으로는 무죄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이상한 놈이 있길래 즉시 바로 이단 엽착이 됐더니 그 거지 같은 놈 이빨 2대가 나갔어요. 그러면 침해자의 법익이 침해된 거죠. 그럼 저의 행위가 뭐예요? 정당방위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들어갔더니 이상한 놈이 있길래 즉시 그냥 옆에 있는 화분으로 머리를 찍었거든요. 근데 머리가 깨진 게 아니라 화분이 박살났어요. 돌대가리라서. 근데 그 화분이 옆집 화분이면 누구의 법익이 침해된 거죠? 제3자의 법익이 침해된 거죠. 그럼 우리가 뭐죠? 긴급 피난이라고 하고요. 형사적으로는 무죄고 민사적으로 뭐죠?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히 술 먹고 남의 집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갔다가 정당방위에 뭐 자력구제 뭐죠 대상이 되면 실컷 두드려 맞고 한 푼도 보상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그 책임 문제되는 거는 그런 것들이죠. 그 정당방위인데 너무 심한 거. 그죠? 심한 거. 그래가지고 한 7, 8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이분이 여자분이 퇴근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 여자분을 성추행하려고 달라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혀를 깨물었는데 혀가 3분의 2가 절단이 됐어요. 혀를 깨물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가 과잉방위다. 그러니까 정당방위이긴 한데 너무 지나치다 해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아, 최근에도 또 판결이 또 있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검사 얘기는 그거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너무 많이 잘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너무 많이 자른 이유가 뭐예요? 그 자식이 뒤밀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저씨 지금 빼면 안 되니까 좀만 빼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거기서. 지금 상황이 그죠? 지금 깨물었는데 3분의 1가 절단됐다는 말은 3분의 1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아저씨 지금 깨물면 안 되니까 좀만 빼주세요.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꽉 깨물어가지고 뭐죠? 심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 무죄죠. 정당방위죠. 무죄죠. 근데 또 최근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또 이게 또 가잉방위로 또 기소가 돼가지고 이주의 판결에서 유죄 판결 받았더라고요. 유죄. 저는 그런 판결하는 놈들 볼 때마다 니도 한번 당해봐라 자식아. 니도 한번 당해봐가지고 거기서 아저씨 좀만 빼주세요 이 말이 나오는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결국 이게 뭐예요? 우리 민법에서 뭐죠? 정당방위의 한계가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준점유가 나오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준점유라고 하고요. 준점유에 대해서도 점유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끝. 읽어볼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309페이지 소유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